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1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맨날 우리 일산 사는 사람들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쳐가지고 머리 쳐박고 이렇게 집에 가고 부부지간에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는 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오면 집사람 자고 피곤하니까 씻지도 못하고 자고 아침 새벽 되면 또 나오고 서초동까지 출퇴근하다 보니까 뭐 하시는데요? 그 뭐 미국에서 그 화학 박사 받고 지금 화학 연구하시는 거예요? 모 병원에서 예 신약 연구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자고 새벽에? 그래도 요즘은요 내가 새벽 막 일어나면 여보 아침부터 왜 일어나 그러면 오늘 방송 가 우리 사람이 거기서 뭐 딴 게 나와 있는데 오늘 주간박 정진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새벽같이 그 일어나가 남편 애들이 가니까 네,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그것도 양복 입고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나도 돈 벌어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하다가 우리 사람 누나거든 나보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막 하는데 몇 살? 그것도 왜 가정사를 형님하고 비슷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씹었어요? 참나. 내가 이 세대 좀 알아.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검찰 이 윤석열호가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 수사할 때 보셨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혐의라는 게 사실 처음에 적용하려던 거랑 나중에 가면 바뀐다 그랬는데 우병우 수석 구속영장 3번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2번 구속 실패했는데 나중에 3번째까지 때려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게 그 당시 검찰 조직이 느꼈던 국민적 그 압박이었어요. 예.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굴 구속시키기 위해 3번이나 노력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거의 웬만한 사람 구속될 겁니다. 조국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국 수석 본인은 아닐지라도 아까 말했던 주변 인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번이 그 칼춤의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잘한다 못한다 보다 뭐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썰긴 썰 거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법원이. 근데 또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휴대폰은 압수수색 거부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민심이 더 무르익기를 바라고 있네. 그럼 이게 기다리고 있네.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럼 부인 핸드폰은요? 그건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본인의 사실은 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된것 같아요. 부인 핸드폰하고 연관이 많이 자택에는 압수수색 신청을 안 하고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대신 나머지 주변 인물은 싸그리 지금 털고 뭐 이런. 근데 핸드폰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응? 지금 이런 와중. 그러면 그건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거는 부담이 되는 거. 정치적으로 무서운 일인 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되게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공무원한테 가서 휴대폰 내놔. 응?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포렌식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조국 수석이 회피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게 굉장히 또 지금까지 얼마나 내로남불한 게 많.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그 제1저자 논문 가지고도 그 SNS에서 그 뭐 영문학과 번역한 사람이면은 뭐 다 논문 저자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자기 딸이 지금 영문 번역에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국대 의대 그 교수 얘기로는. 그래서 제1저자 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부메랑이야. 본인이 뱉은 거 SNS 전부 다 찾아보고 그러면 다 자기 얘기였어. 그러니까 조접조라 그러지. 형은요. 조접조라 조접조. 형은 트위터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엔 영상으로 3년치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3년이 뭐야 저거. 오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거의 뭐 저도 다 나와 있는데 거의 방사포가 날아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튜브 그런가? 그럼. 저는 요번에 제 옛날 영상에 저를 하나 살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변했네, 배신 때렸네, 기타 등등 했는데 페이스북에 지금 공유하셨던데요. 제가 맞아요. 2년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이 인간들 바닥을 보이면 반일주의 외치면서 애국진보 할 거다 이거. 애국진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2년 예상을 한 거야 2년 전에. 2년 전에. 저는 그거 최근에 올린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시간 날카롭네. 보니까 2017년이다. 날카롭네. 그래서 야, 그거 보고 저는 유재일 씨가 일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인가 약간 말씀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뭔가 이게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박종진의 미래는? 박종진의 미래는 지금 방송인. 좋아요. 다 좋은데 나 얘기하지 말고. 그럼 조국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스토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라고 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들까요? 그렇죠. 윤석열 구태타 얘기까지 나오니까 윤석열 띄워준 사람들이 누구야? 진보 스피커들 그리고 진보 정치인들 다 윤석열 하다가 하루아침에 조국 수석 이렇게 한다고 윤석열에 대한 말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혀? 골수 지지자들은 먹히겠죠. 윤석열의 목표가 무엇일까? 라는 걸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정의지 정의. 맨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던 걸 특수부로 바꿨잖아요. 네, 바꾸죠.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직계란 말이에요. 이들이 검찰 개혁이나 뭐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거에서 절대로 뒤로 안 밀릴 거다.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가 두 번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들 문제들이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왜 조국을 정치적 아들로 만들어서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매한 짓이다. 왜 강요일 뿐인 사람인데 조국 수석이 뭘 하고 임명 철회하고 하면 던지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아들 만들어놨다. 저는 이 궤에서 약간 좀 더 올라가서 정치적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만든 게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생긴 어떤 반작용에 가까운 것이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선 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대통령 또는 정권 핵심부의 그 노력 자체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이런 비극 참사가 터지는 거죠. 민정수석하고 솔직히 조국 수석이 한 1년 쉬면서 학교 가가지고 다시 교수하다가 또 뭐 선거 끝나고 뭐 분위기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총리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나온다 했으면은 굉장히 모양새가 지금이랑 달랐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 본인의 조급증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급증인지 모르겠는데 왜 중간에 스펙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약간 이게 의문이에요. 종진이 형도 지금 이렇게 놀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종진이 형 진짜 예전에 방송할 때 보면은 그 간극기에 준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스타일이 바뀌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수석도 딱 그 전환기가 필요한 때였는데 그걸 왜 지금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고마워, 준서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될 거라고 봐요. 국민적 영웅이 되는 과정에 좌우 안 가리고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정치인들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죽어나갈 것이다. 요거 그대로 방송 내보내주세요. 네. 신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 네. 나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런 걸 느꼈거든. 왜냐면 이분이 그 9번인가 10번 사법고시를 봤잖아. 신림동 고시촌에서 뭘 했겠어. 철근을 씹어 먹으면 모르겠어. 절치무심. 엄청난 내공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90년대 학번이란 말이에요. 93학번인데 형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 네가 운동권을 뭘 알아 그러는데 형님들이 아는 운동권은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학생이었던 80년대 학생인데 90년대 제가 뭘 전래전래 했냐면 30대가 되고 직업인이 돼야 되는데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NLPD 싸움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투쟁과 보급 투쟁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운동권의 바닥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파로 넘어가는 사람 누가 김용환이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았어? 아유, 김문수 의원이 너 저렇게 될지, 차명준이야 저렇게 될지. 정치 투쟁에서 보면 항상 계급성과 민주 이런 게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민족 감정을 자극한 게 계급 감정을 얘기하는 개파를 완전히 눌러버렸거든요. 항상 정치적 위기에서 민족을 얘기하면 항상 우리 정파가 이겼다는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몸에 박힌 사람들이 또 정치적 정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가 실패가 나면 반드시 민족 들고 나온다. 진보. 그건 수순이었던 거거든요.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랑 영국하고 붙었을 때 제국주의가 나쁜 거 누가 몰라. 근데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둘 다 미국의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서방 선진 14개 국가가 영국 편을 들었어. 그렇죠. 나쁜 새끼들이라서 도둑놈이고 제국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영국 편을 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 선진국의 시민사회한테 호소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한테 호소를 하게 되고 정부 간 갈등이 되면 우리가 죽어나는 건데 그런 기본을 모른다는 게 윤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NL 주사파들의 정치적 인식의 한계다.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이걸 돌파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영웅시하던 윤석열을 오늘 날짜로 패대기 치자라는 지령이 나오면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오면 제가 받아들일까요? 아,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뭐 지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렇고. 내가 이 주제에 나간다니까 거기- 누가 나한테 이제 조언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2013년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문제로 국회에 불려 나와 당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뭘 해야 할지 잘 보여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오늘 발언은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냐면 미치겠다. 마치 오늘을 예견한 듯이 조국 수석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적조란 말이 있는 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게 네티즌들이 찾기가 너무 쉬운 게 조국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말 딱딱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국 수석 문제를 단순히 안 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지층의 결합을 시도했던 거라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그 화이트 칼라층과 학생층에서 있던 이제 진보의 지지 성향이 애국 진보로 인해 가지고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요. 보수 세력도 보면요, 굳이 따지면은 그냥 중도적인 성향의 보수랑 이제 하나의 분파 애국 보수, 소위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분파가 나눠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부동의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개하는 방식이 세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나이대에서 봤을 때는 애국 보수의 메시지가 틀렸다 이전보다는 야 이게 소구력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애국 진보가 지금 펼치는 메시지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젊은 세대한테는 조적조 아니면 조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이게 분화가 일어날 겁니다. 조족조는 무슨 뜻? 조국의 설명했죠 적은 두 번이나 제가. 적은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아, 조적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악플 날린다 이제. 자, 법무장관 임명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이거. 못한다. 저는 못해야 하면 안 되는데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할 것 같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할 것 여기는 같아요. 할 지난번에 것 같다. 우리가 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한다 그랬죠.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 게 보니까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못할 것 수준의 데미지가 아닐 것 같아요. 자, 우리 조대원. 저는 뭐 이게 정치인 얘기하죠. 정치인 얘기하죠. 네. 정치인 입장으로 한국당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성과를 좀 더 내서 이걸 갖다가 낙마시키면 한국당이 정치적 성과로 돌아올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우리 총선 전략에 큰 좋은 카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당에서 굳이 예. 조국 수석이 임명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갑자기 뜬 아니 게 총선에서 이길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근데 이 정도 생각을 못해 한국당이. 그러니까 저는 당장 저 나쁜 놈을 해야 돼 이거지. 총선을 어디 쪽이 압도적으로 이긴 틀렸어요 이미 상황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레임덕을 끝내려면 이 상황을 윤석열로부터 다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까지는 아니고 병보석 나오게 만들어서 저쪽에 애국 보수와 이쪽에 일명 개혁 보수하고 애국진보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누가 더 똥인지를 극혐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그래도 박근혜는 아니지 라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빨리 우리 극단적인 애국 보수랑 그쪽하고 선을 꺼야 된다. 이분들하고 선을 잡는 순간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은 민심에 따라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의 반응 이게 보여. 지금 조국 사건 터지고 난 뒤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거든 지금은. 이제 민심도 자한당도 밉지만 그래도 차마 쟤들한테 가서 손가락질할 정도의 양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문제는 이 양 당의 극단적인 정치 지지자들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본선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경선에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당내 투쟁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 정치가 지금 끔찍한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 극단적인 사람들이 당권을 잡는 일이 곧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극우와 극자가 당권을 잡는다. 그리고 이 파퓰리스트들 이쪽에 보통 사람들이 선거 유권자들이 전례 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을 일이 그리고 그 당권을 잡은 사람들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적폐다 빨갱이다. 제가 지금 친일파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좀 생긴 게 그래도 그런가? 그런 개연성이 또 농담이에요. 동맹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똥똥 뭉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내치는데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에 정치인들이 굴복을 하고 있고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민주당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도 이건 조국이 사퇴해야 되는데 밖으로 얘기 못하지. 그리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터널의 원칙이 있는데 일단 터널에 딱 들어가면은 옆을 못 보네. 옆과 뒤는 못 보고 터널은 무조건 저 나올 때까지 햇빛만 향해서 빛을 향해서만 계속 달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미 터널에 들어와서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갔더니 끝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네, 그렇죠. 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민주당 쪽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구태타한 거다. 윤석열을 까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이 구태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수의 침묵과 소수의 발악이다. 한국 정치판이 지금. 아니 그리고 실제로 박종진에 대한 평가도 동네 가서 이 방송 봤다는 사람들 보면은 박종진 씨 사인 받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뭐 딱히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냥 몰아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면 진짜 많아요. 형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나중에 한번 우리 동네 초청해서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저보고 이준석하고 친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항상 그래서 뭐예요 핵심이 그래서 어떻게 박종진 욕하는 건 일부요. 네. 네. 참 위로의 말을 오늘 많이 해주고 가네요. 아니 제가 당에 얼마 전에 임명장 하나를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제주 도의원 분이 올라오셔 여성이에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초콜릿 던지고 이것도 컨셉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잘라요 이거? 이게 막 뒤죽박죽이니까 지소미아 한번 하지. 지소미아는 너무 그때 했잖아요. 지소미아 영어까지 해가지고. 형님 이거 한마디 해 그럼 오케이. 네? 지소미아 한마디 합시다. 우리가 안보의 틀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 왔는데 뭐 현역들이 얘기하기를 지소미아가 없는 것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렬하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식이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결국 미국이 요구해서 니들 내가 주도하는 안보 틀 안에 니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 둘이가 요 잘 갖고 관계를 유지해서 저기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또 러시아도 거기 붙고 이러니까 여기 이쪽 동북아 쪽은 요 안보 틀 안에 이 견고하게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미국이 했던 건데 지금 뭐 미국에 계셔봐가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 너 거짓말쟁이가 아주 큰 욕이거든. You're liar 이 말은 아주 큰 욕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외교용으로 disappointed 됐다는 말은 이거는 뭐 사실은 그만 보자 니하고 내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주한 미국 대사 불러가지고 초칠한 표현을 안 썼지만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뭐 민족적 자존심, 국가 국민의 자존심 다 좋은데 계속 우리 정부는 얘기하기를 미국하고 관계가 좋다.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데 대만 미국에서 2번이나 발표해가지고 한국 니들이 얘기하는 말이 틀렸어. 이 소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병증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이라든지 맞는 어떤 처분을 받아보면은 그거에 꽂히거든요. 예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가서 뭐 한의원 가가지고 뜸 받고 침 받고 해보니까 바로 해결되더라. 나중에 또 그러면 또 가서 해보면 되더라. 이게 반복 학습이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이상이 생겨도 가서 그것만 받으려고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아까 애국진보식 지지율 유지 체계에 맛이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통진당 건드리면은 어느 순간 그 지지층 결집하더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급기야는 나중에 집권 2년차에 개혁과제 해야 되는 시점에 통진당 해산을 이제 목표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뛰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어지간하면은 반일, 자주국방, 우선 미국이 할 소리 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 이거 자체를 테마로 삼아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 이거는 전 앞으로 큰 병 올 수밖에 없다 이 생각 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는 지소미아 그때 이 굴욕적이다 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맺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하고 마치 정권을 잡으면 곧 파괴할 듯이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데 보니까 괜찮거든 이게. 그래서 2년 동안은 조용히 했어. 잘 그 이용해 먹고 자기가 볼 때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뭐 이 지소미아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정말로 이제 자주국방의 단계로 들어간 건지 파토를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간의 관계는 굳건하다 문제 없다. 저는 자주국방
어때요? 자주국방 이 잘 단어 해야지요. 해야지. 저는 자주국방 가슴이 뭉클해요. 나는 핵도 가지고 싶어. 근데 자주국방 해야죠. 자주국방 해야 되지요. 자주국방이 가장 좋은 거는 핵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근데 단점이 나. 핵을 가질 수 있냐? 핵을 가질 저는 수 있냐 이거야. 저는 지소미아 얘기하기 전에 미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해서 한국이 착각하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북아에서는 지금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핵 군비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고 그 핵 군비 경쟁의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벌써 양쪽 다 중거리 미사일 INF 엄청나게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이 군비 경쟁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핵 전략에 있어서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여기서 이탈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인다? 니네 뭐냐? 라고 저쪽이 묻는 거죠. 지금 핵 군비 경쟁 벌어지는 거 한국 안 보이냐? 라고. 자주국방 얘기하려 그러면은 저는 자주국방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해야죠. 자주국방.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탱크부터 무슨 스텔스 포격기까지 다 들고 있는 게 자주국방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의존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전자권이 어디 있다가 의존의 의미인지 그건 아니고 나 사실 자동차 보험을 막 100만 이상 내다 보니까 이거 안 냈으면 너무 좋겠어. 너무 맨날 10개월 할부로 돈도 없다 보니까 내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날 때마다 아 이걸 잘 들었구나. 근데 보험료는 제일 싼 거, 좋은 거 필요 없어. 마찬가지 국방도요.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거 그냥 버리는 돈이야 여러분. 비행기를 사도 몇 년 지나면 버려야 되고 없으면 제일 좋아. 이게 우리를 침범하는 적들이 없고 우리가 이 안보에 대해서 그냥 이 평화롭게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면 이 돈을 왜 써? 아까웠게. 문제는 안보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거든. 한 방에. 보험을 안 들었는데 내가 외제차 저기 아우디나 벤츠를 그어버려. 그럼 우리 집은 파산이야. 전 재산이 그 차 한 대만큼도 안 돼. 그러면 의존한다고 이 선배들이 또 이제 생각하기에 옛날에 반미 외치고 이래가지고 의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도 필요해서 우리를 쓰는 거고 우리도 필요해서 걔들 쓰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얘기로 가면 결국은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확보하는데 지금 핵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핵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의존하는 거죠.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상호 확증 파괴만큼은 못해도 그거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대량 파괴 능력.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예산이 되던 공감대를 하는데 그냥 자주국방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로만으로는 뭐 상호 확증까지 나왔는데 예, 잘 모르겠고 파괴, 하여튼, 네, 매드. 파괴. 예. 하여튼 한미 동맹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어떤 대한민국이 안보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거기에는 통과지? 안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일단 안보에 대해서 그죠? 안보는 당연하죠. 네, 안보는 사실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미군의 능력을 나 그냥 거기까지만 해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 또 육사 출신이라서 할 얘기가 많은가 보네. 할 많지. 다음번에 종빈이 형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한번 그렇게 해 그럼 5분 해 그럼. 아 진짜. 다음번에 종빈이 형 없이 그냥 한미 동맹은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진짜 그죠? 이준석 우리 아우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미 동맹에 있어. 중요하죠. 예. 우리 유평론가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동맹이라는 건 국가의 기반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한미 아니죠. 네, 그거는 삶이에요. 생명 같아. 자, 중국하고 미국이 있어요. 넘버 1, 2야. 그런데 1과 2의 차이는 지금 이 세계 국제 질서에서 이 국방에서는 엄청난 갭인 거예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방비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쓰는 나라야. 천조국. 만약 북한이 봤을 때, 야,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이 아닌 자기 제1동맹 미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걔들이 핵을 가지려고 했겠어요? 근데 넘버 2 중국하고 붙다 보니까 지금 그 자기들이 이제 늘 불안하고 중국도 못 지켜줄 거다, 미국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하고 동맹 맺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한테 자기의 그 안보와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거 쉽게 안 해주려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반미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모순형이냐면은 진짜 당당한 대한민국 외교, 뭐 미국이 뭘 하든 우리 할 거 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면은 그때 문정인 대사 임명 강행했어야죠. 근데 그때 미국이 반대할 거니까 쓱 빼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해리스 대사 불러가지고 항의하는 척하고 이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외교를 앞에 놓고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절대 샤워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늘 외교 문제까지, 국방 문제까지
국내 정치적 상황의 한 카드로 사용한다는 게 이 정부가 참 그 아마추어고 도덕적으로도 이 수준이 낮은 정부고 난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 아마- 나 여기서 반론 얘기 안 했다고 또 욕을 먹을 반론하세요, 자, 반론하세요. 반론 근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론 할 게 없어요. 네, 반론 없다. 자, 이게 반론입니다. 네, 오늘 괜찮았어요. 조대현 위원장님. 정치인 하십시오. 네. 욕 무지하게 윤석열 먹겠구나. 위원장은 이번에 꼭 가야죠, 국회로. 네. 꼭 가서. 형님도 방송 자리 잡으시고. 네. 내 종진이 형한테 이런 말 하고 있다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간박 정지는 항상 정말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도록 방송을 그런 식으로 클로징을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도록. 예? 알겠죠? 평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전부 다 박종진 칭찬 댓글 한번 주시면은 네. 다음 주에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박종진 형님이. 이제 13만 가자요. 13만. 13만. 예. 주간박 정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 평론가 팬분이 네. 오늘 녹화에 간식을 보내주신다 그러셨는데 저번 녹화에 안 오셔가지고 아, 뭐? 안 보내셨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간식 보내주신다. 그 돈으로 주세요. 우리 사먹게. 오늘 간식 보냈나요? 안 감사합니다. 나오시는 줄 알고 안 보내신 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저 여기 뭐 휴가나 뭐 일정 뭐 이런 거 목요일 날 할 때는 저기군요. 목요일 날 할 때는 나옵니다. 목요일 날 할 때는 나오고요. 갑자기 뭐 시간이 확 변하면 못 나오는 그런 거니까요. 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간식 오는 날 종진이 형이 나 미워해가지고 야 대원이는 빼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86대에 소심한 복수를 잘하거든. 지금 내려갈게요.